안녕하십니까. 오늘 노엘 호사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노엘 호사가 1932년에 만든 노래 노란 리본, 비타 아마렐라는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한 짧고 경쾌한 레퀴엠 삼바인데요. 이 노래에서 그는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는 촛불을 켜지 말고 쇼르 음악을 위한 플루트와 기타와 일종의 우쿨렐레인 카바퀴노에 맞춰 춤을 춰달라는 말을 전합니다. 모두에게 신세만 졌지만 남겨진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냥 간다고 하면서 그래도 자기를 욕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나중에 가면 결국 자기가 최고의 사람이었다며 추앙할 거랍니다. 관을 꾸미는 노란 리본은 카톨릭의 장례식보다는 아프리카에서 유래한 종교인 깐돔블레 장례식을 떠올리게 하죠. 윌슨 바티스타가 노엘 호사에게 시비를 걸었던 사연의 현실적인 배경은 차치하고 자신의 재능을 돈 몇 푼에 팔면서 살았던 윌슨 바티스타의 삶을 돌이켜봐도 그 역시 건달보다는 한량이었다는 느낌이 강하긴 합니다. 솔직히 지금도 브라질의 저작거리는 건달과 한량이 조금 위협적으로 뒤섞여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조금 지나친 일반화이긴 합니다만 건달과 한량을 생산적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역량은 브라질에 있어서 현대화의 시금석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1930년대 중엽, 그 당시 군부의 지지를 등에 업은 브라질의 전제적 대통령 제툴리우 바르가스는 사회학자 질베르투 프레이레의 인류학적 접근과는 성격이 많이 다른 정치적인 이유로 삼바를 국가적 정체성의 기둥 중 하나로 삼으며 카리오카 삼바의 정화 정책에 착수하죠. 그러다가 1939년에 행정명령을 발효해 카리오카 삼바에서 삼비스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범죄에 대한 묘사라면 무조건적으로 금지하기에 이릅니다. 앞에서도 한량과 관련해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노엘 호사의 삼바에도 권위적으로 규정된 미풍양속에 잘 부합되지 않는 삐딱한 가사들이 적지 않지만 그는 거의 본능적으로 카리오카 삼바에 문화적으로 존경받는 품격을 부여하고자 노력합니다. 여전히 삼바의 생명력에 저작거리적 요소들이 핵심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그 저작거리적 요소들이 사람들의 삶에 건강한 활력을 부여할 수 있으리라는 삼바의 철학 비슷한 것을 노엘 호사는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실제로 노엘 호사는 33년 동료 작곡가 안드레 필로와 함께 필로소피아, 철학이라는 비삼바적 제목의 노래를 발표합니다. 이 노래는 대학에서 법을 전공했던 히우지 자네이루의 대표적인 삼비스타 마리우 헤이스가 부릅니다. 이렇게 철학적인 제목을 갖고 있는 삼바 가사는 어떤지 잠깐 살펴보자니 호호, 그에게 철학은 삶의 든든한 닷과 같은 것이군요. 이 노래의 가사 한 부분만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 나도 알아. 내가 사회의 변두리에서 방관자이자 방랑자이긴 해. 당신이야 돈도 있고 귀족이겠지만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건 당신도 잘 알잖아. 난 당신들의 노예가 되어 영생을 누리고 싶진 절대 않거든. 난 위선적인 교양인은 절대 되고 싶지 않다고. 세상은 나를 비난하기만 하고 아무도 나를 치근히 여기지는 않는다래. 언제든 내 이름만 나오면 사람들은 신이 나서 욕을 해대지. 누가 알아? 난 목이 말라 죽을지도 모르고 굶주려서 죽을지도 몰라. 하지만 요즘 철학은 나로 하여금 그러한 사람들에게 무심하게 살 수 있게끔 나에게 힘이 되고 있어. 예, 좋습니다. 철학이 위선적인 교양인을 만드는데 단단히 한몫하고 있다는 것. 굳이 몇몇 특정 철학자들을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 않나요? 한편 스스로를 방랑자, 바가본두라 부르는 한 젊은 삼비스타가 목숨 내놓고 삼바를 하면서도 세상의 평판 따위에는 무심하겠노라며 인디페렌테를 가사에 가져옵니다. 예, 노엘 호사는 브라질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이자 철학자입니다. 처음 노엘 호사의 삼바를 들었을 때 나는 상당히 세련된 프로페셔널의 음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사도 대충 세련되었지만 정형화된 그런 가사일 거라고 미리 짐작했었고요.
그런데 막상 그의 가사들을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그의 가사들이 정형화된 상투성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의 가사들은 거의 일기나 비망록과 같아요. 7년 남짓한 시간 동안에 쓰인 그의 엄청난 양의 노래들은 그 시간 동안에 그가 살았던 삶입니다. 매끄럽게 잘 맞는 삼바 리듬의 선율과 연주에 실린 소박하고 꾸밈 없는 가사들. 예, 이것이 브라질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인 노엘 호사의 세계입니다. 그럼 1929년에 만든 그의 초기 노래들 중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꽁깨루빠의 가사를 한번 볼까요? 예, 30년에 발매된 음반에는 빠져있는 마지막 연의 가사를 소개합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그 포르투갈 남자는 이제 없어. 그는 리스본으로 떠났다고. 그는 그렇게나 사랑했다던 당신을 이제 까맣게 잊었어. 그는 지금 포르투갈을 향해 가며 희망봉을 멀리 보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난 당신과 결혼할 희망을 품어도 되는 거겠지? 그런즉 당신이 날 초대한 삼바에 난 무슨 옷을 입고 갈까요? 당신이 날 초대한 삼바에 난 무슨 옷을 입고 갈까요? 네, 노래 들어보시면 과연 삼바 축제에 잘 어울릴 만한 흥겨운 노래고요. 멜로디도 참 좋습니다. 매력적인 노래입니다. 이 노래 행간에는 의학을 접고 삼바의 뜻을 세운 19살 젊은이의 두근거림이 있습니다. 아마 부모는 반대했었을 테고요. 어쩌면 공연을 위해 카페에 입고 나갈 옷들을 다 감춰버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두근거림과 두려움, 그렇지만 삼비스타의 삶에 대한 각오와 삼바에 대한 사랑이 젊은이다운 활기 속에 잘 어우러져 있는 노엘 호사의 삼바 진영을 향한 희망의 출사표라고 할 수 있는 노래입니다. 의사가 아닌 삼비스타로서 노엘 호사의 삶은 전형적인 보헤미안의 모습입니다. 결혼도 하지만 전혀 가정적이지는 않았고요. 여자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모범적이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브라질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으로서 그의 재능은 널리 인정받아 20대 중반에 이르면 그는 브라질 삼바의 중심 인물이 됩니다. 노엘 호사의 삼바에 그가 살았던 삶의 흔적이 묻어난다면 그가 35년 콤비 작곡가 바티코와 함께 만든 노래 카페에서의 대화 콤베르사 데 보테킴은 20대 중반 무렵 그의 일상을 잘 보여줍니다. 그냥 카페에서 손님과 웨이터 사이의 일상적이면서도 일방적인 대화로 구성된 이 노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의 대표작 중 하나고요. 일상적이면서도 일방적인 대화라는 게 어떤 건지 가사 한 부분만 보시겠습니까? 친애하는 웨이터, 나에게 새로 뽑은 레귤러 커피 한 잔만 빨리 좀 갖다 줄래요? 그리고 버터 바른 따끈한 빵과 냅킨과 아주 시원한 냉수 한 컵도 좀 부탁해요. 저쪽 문도 좀 조심해서 닫아줄래요? 내 피부가 햇빛에 노출되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리고 당신 옆에 앉아있는 손님에게 오늘 축구 시합 결과 좀 물어봐줘요. 34국에 4333 오소리우 씨에게 빨리 좀 전화해서 내 사무실로 우산 좀 보내달라고 전해줘요. 친애하는 웨이터, 내게 돈 좀 빌려줄래요? 내가 비쉐이르 노바 게임을 하다가 돈을 다 잃어서 말이죠. 아니면 당신 주인에게 가서 계산서를 내 이름으로 좀 달아놓으라고 말해줘요. 예, 이 노래 가사를 보면 뭔가 한량의 삶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짐작이 갈 듯도 합니다만 어쨌든 빌라 이사벨의 세템브르 거리 28번지에 있는 그가 즐겨 찾던 카페에는 그가 늘상 챙겨서 앉곤 했던 자리에 그의 전신 조각상이 지금도 여전히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의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와 있는 느낌이 이 노래 가사 행간에서 어른거리기도 하고요. 그가 1931년에 만든 까라사옹, 심장은 삼바 해부학이란 부제가 붙어 있는데 의학도였던 그의 수업 노트에서 나온 가사입니다. 음반은 32년에 발매되고요. 물론 지금의 의학적 수준에서 볼 때 심장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도 있지만 심장을 정념의 금고, 꼼프레 다파이상라고 표현한 부분 등은 선험적 해부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사를 한번 보는 게 낫겠네요. 심장 해부학으로 이렇게 멋진 삼바가 가능하네요.
심장은 위대한 엔진기관, 정맥혈을 동맥혈로 바꿔준다네. 심장이 그 자체로 감상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심장이 정념의 근거인 건 확실할걸. 심장은 왼편에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오른편에 있지도 않아. 그건 가슴 정중앙에 있어. 이건 진실이라고. 심장은 우리 피의 복지를 위한 것이야. 마치 교도소가 인간성의 복지를 위한 것처럼 말이지. 브라질 삼비스타의 심장은 두 패들 사이에서 박동하며 작은 북 판데르의 리듬을 만들어내누나 내 조금의 허세도 없이 확실하게 말하거니와 정념이 두개골의 고통을 야기할 수는 있어도 절대로 심장을 공격하지는 않아. 언젠가 자부심과 귀족적 본능이 대단했던 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는 푸른 피가 귀족적이라 생각해서 무조건적으로 마지막 동전 한 입까지 그것을 위해 써버렸어. 그는 자신의 순수하지 못한 피가 흐르는 혈관을 걷어내고 그 대신 푸른 피가 흐르는 혈관으로 대체해줄 누군가를 찾으려고 나라 전체를 북에서 남에 이르기까지 헤집고 다녔었지. 그래서 그는 결국 자신의 혈액을 마취제인 메틸렌 블루로 가득 채우고 말았다네. 예, 가사가 재미있지 않나요? 노래하는 그의 목소리에도 즐거움이 느껴지고요. 55년에 그의 후배 삼비스타 넬슨 곤살베스가 나름대로 첨단 의학적 지식을 동원해서 심장, 정맥혈과 동맥혈의 분배자로 오리지널 가사를 새롭게 바꾸어 불렀다는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었는지 모르겠군요. 노엘 호사가 마침표까지 찍어 강조했던 것처럼 삼바의 진실이라는 것도 있는데 말이죠. 1931년에 그는 편지글 삼바로서 진심이 실린 안부 꼬르디아일스 사우다소에스란 곡을 발표합니다. 이 노래의 부제는 우체부, 오레유입니다. 가사는 편지글 형식으로 지금 자기가 돈이 몹시 궁하니 전에 빌려줬던 돈을 빨리 갚아달라는 내용입니다. 편지 마지막에 1931년 9월 7일 리오라고 편지 쓴 날짜와 장소까지 밝혔네요. 추신으로 덧붙여 답장 주면 우표값도 지불해 주겠다고 씁니다. 그야말로 진짜 써두었던 편지에 곡을 붙인 느낌입니다. 한량 삼비스타로서 그의 삶이 가사에서 그대로 보입니다. 꼬르디아이스 사우다 소에스는 일상적인 내용의 노래이지만 그답게 녹음은 아무렇게나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풀 오케스트라 반주로 녹음했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1929년 동네 친구들과 함께 결성했던 5인조 삼바 밴드 반도지 탕가스 반주로 녹음해서 음반을 발표합니다. 이 밴드는 1933년에 해체되고 멤버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커리어를 쌓아갑니다. 코르디아이스 사우다 소행스 일어나요. 소에스 잘 모르겠네요.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에 우리 노에로사를 마무리하도록 하죠.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봅시다.